그러니까 55, 6K 시험제 나오고 심폐소생술 말고 그 밑에다 양압하기 넣는 문제가 많이 나요. 그럼 학생들 대부분 양압하기 보면서 함정에 빠지는 학생들이 좀 많긴 해요. 그런 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60회 미만일 경우에는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심폐소생술은 말 그대로 체스트 컴프레션이랑 기도삽변을 한 다음에 에피네프린 쓴 것까지를 이제 심폐소생술이라고 불리니까 그 과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생아 소생술에서 대사성 산증 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 뭐냐? 대사성 산증 교정하는 거는 저희는 바이카보네트로 교정합니다. FFP는 보통 이제 출혈 질환, 응고 질환 있을 때 혈우병이라든지 아니면 DIC 이런 경우들 급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FFP 같은 경우는 검사 없이 빨리빨리 대량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급을 해주고요. 나로송 같은 경우는 오피에이트에 쓰였을 때 이걸 띄우는 목적으로 씁니다. 왜냐면 이제 세데이션 목적으로 오피에이트를 썼는데 얘가 안 끼는 거죠. 날로수를 넣어서 띄워줍니다. 오피에이트 안티도트죠. 그리고 도파민 같은 경우는 하트레이트를 높여주거나 수축력을 높여주는 약제죠. 보통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에피네프린 쓰다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은 도부타민 이런 심근 수축력을 높여주는 약제를 씁니다. 에피네프린 역시 심폐소생술 많이 쓰고 도파민보다는 더 강력하죠. 아프가스코 나오는 그 구하는 문제들이 곧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준을 아셔야 되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박수 보고 110회니까 100회 넘었으니까 2점 주고요. 호흡은 느리고 불규칙하다 1점. 사람이 처져 있다 빵점이죠. 자기의 반응을 약간 했죠. 약간 찡그렸기 때문에 1점 주고요. 몸통은 분홍빛인데 사진은 청딩이다. 이런 경우에는 1점 줍니다. 아프고스코는 0.5부터 2점까지 주는 거죠. 이걸 계산했을 경우에는 총 5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궁 내 저산소증, 엄마 뱃속에 있는 산소 공급이 안 됐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받죠. 스트레스 받으면 괄약근에 문제가 생겨서 얘가 애라 모르겠다 하고 괄약근 쥐고 있던 걸 풀어버리죠. 그러면 뭐가 나와요? 태변이 나와버리죠. 얘가 나왔는데 몸에 막 태변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막 먹고 있다. 이런 애들은 알게 모르게 엄마 뱃속에서 이미 저산소증을 경험한 거죠. 손과 발에 국한된 청색증은 정상 신생아의 특징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 발이 청색증이 있는 경우는 혈액순환에 대한 일시적인 장애라고 보시면 돼서 이거는 시간만 지나면 회복되는 거라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할리퀸 습주거나 아까 했던 것처럼 신생아 파트 때 하겠지만은 눕혔을 때 중력 방향 부분은 빨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하얗게 되고 정상. 피부가 얼룩덜룩해지는 거 대리석 모양 이것도 정상 반응이죠. 이 같은 경우는 얼룩덜룩해지는 게 정상 반응이긴 한데 얘는 폐혈증 있는 애들도 간혹 이래요. 얘가 고열을 하면서 septic하면서 자려고 하거나 그런 애들도 색깔 보면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는 대리석 모양 있는 애들도 있어요. 중도 홍반은 정상 소변이죠. 분만시 탯줄이 목에 감겨 나온 경우 많죠. 물지도 못하고 아프가스코 했는데 1분에 2점이고 5분에 4점. 제대 측정했더니 pH가 6.8. 이렇게 산증 7.2 이하이면서 아프가스코가 원래는 5분에 쓰면 3점이어야 되거든요. 0.3점이 진단 기준인데 그래서 4점으로 나온 거고 저렇게 하이포토니아스로 늘어진 경우 이런 것을 주상기 가산하고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1번 아프가스코 다음과 같다. 만상을 펴놨고 심박수가 30회죠. 30회니까 60회 일어나니까 바로 심폐소생술 시작해야 됩니다. 체스트 컴프레션 해야 되고 거기다 심장 마사지 비율에 대한 문제죠. 3대 1번입니다. 3대 1. 소환 A가 먼저여야 됩니다. 일단 70회요. 70회. 60회보다 넘고 100회보다 적어요. 그럴 경우에 뭘 하겠느냐. 울지 않고 호흡도 없고 인당 70회로 자기 없고 300하다. 그 다음에 천천히 뭐냐.
여기서는 양압판기가 지금 없죠. 양압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분당 70회, 60회는 넘긴 하지만 호흡도 전혀 없는 상태고 반응도 없고 신생아 가사 소생술에 해당할 컨디션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심폐소생술을 먼저 시행합니다. 바이카보넷은 바로 먼저 주진 않고요. 바이카보넷 자체는 보통 pH에 따라서 주긴 하는데 6.9 이하일 경우는 주고 이 약제 자체가 워낙 부작용이 많은 약이기 때문에 바로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말도 안 되고 3번 예시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고 저런 걸 내는지 모르겠고 5분 동안 관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상황합니다. 파수된 양막에서 태변 착색돼 있고 심장 박동은 140회입니다. 활발히 움직인 거죠. 하이퍼토니아가 없으면서 심장 박동수는 섬액이 없죠. 140회니까 100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까 착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컨디션이 양호한 상태죠. 그 경우에는 태변 제거 안 합니다. 체온 유지하면서 경과를 합니다. 이제 체온 유지하면서 경과관찰 하다가 애기가 이제 처음에 괜찮은데 애가 갈수록 뭐 숨을 못 쉰다든지 성색증이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보고요. 엑스레이 보면 보통 태블을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그 합병증 중 화학적 폐렴 가능성도 있어서 보통 항생제로 커버합니다. 항생제를 커버하고 기흉도 왔는지 검사를 봐야 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필수적으로 보고요. 아프가 점수로 예비 문제가 꽤 많이 나왔고요. 160회니까 100회 미만 1점이고 그리고 호흡은 이렇게 보이자 1점 1년 늘어져 있다 1점 자외의 반응은 그 얼굴 찡그러져 있고 몸통은 그리고 몸통은 홍색이다 다 쟀을 때는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에 대한 문제는요 20초간 호흡이 멈추면서 섬액이 동반이 되는 경우는 의미 있는 보호를 해나갑니다. 이런 무호흡이 있을 경우에는 호흡을 안 하니까 당연히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브레인 데미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애기가 빨리 호흡을 할 수 있게끔 자극을 줘야 됩니다. 자극을 주면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폐 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호흡이 있는 경우에는 페어필링 같은 저런 약제를 써서 애기가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가와 다가 나오게 되고요. 폐 계면활성제는 RDS 때 쓰는 거고 무호흡 때 쓰지 않고요. 인도메타신이 PD 받을 때 쓰는 약이기 때문에 감소는 되지 않습니다. 20초 동안 무호흡 있고 하트레이트 90회니까 펌액 있죠. 의미 있는 무호흡에 대한 하고요. 깨면서 호흡이 다시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환자를 어떻게 처치할 건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무호흡이 있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우선 처음에 해야 할 치료는 산소를 먼저 투여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빨라지는 거니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뭐 알디스 주거나 전혀 필요 없고요. PD 없는지 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이거는 다시 쓰는 건 말이 안 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불구하고 내가 기관지 상관 할 이유가 없고요. 산소 주면서 계속 자극하면서 봅니다. 모험이 있는 데는 지속적으로 있거나 그런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파 검사나 MRI 찍어서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합니다. (30초간) 무호흡 있었고 그 다음에 15초간 호흡 있었고 심박수가 65회니까 섬액이 있죠. 그래서 의미 있는 무호흡을 하고 이런 건 어떤 치료를 하겠는가 산소 공급해주고 간헐적인 자극을 주면서 산신제제, 아미오피닌이나 페오피닌 같은 약제를 써서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무호흡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치료를 하는 겁니다. (40주) 후 출생 직후에 호흡곤란이 생겼고요. 산소 포화도는 제때는 85%고 많이 떨어져 있죠. 가슴 엑스를 사진 중에서 그런 권리가 가슴 습관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합한 처리를 하겠는가? 보통 이런 경우에 40주긴 한데 40주 보통 이제 알디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숙아 때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만성할 때도 알디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저런 호흡곤란 소견이 보이거나 산소포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고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 사진만 보고서는 이게 RDS인지 아닌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보통 토탈 화이트아웃이라고 해서 폐가 다 날아간 사진이 보여야 되는데 거기 없을 경우에는 우선 산소를 주고 먼저 봅니다. 산소를 주면서 얘가 세츄레이션이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그런 거리나 가벼움이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RDS 사진보다는 보통 지금 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긴 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뻗쳐나가는 사진 모습도 좀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썬버스 사인을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산소 공급을 해서 말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28주 후 1,800g RDS로 이공하기 시작을 했고요. 3개월까지 하고 있어요. 3개월까지. 생후 3개월까지 하는데 산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다시 청색증이 오고요. 아까도 들었던 것처럼 RDS인데 치료를 받았는데 오랫동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못 끊는 경우가 없죠.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비간지 비기너성증. 진단 기준은 36주를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못 끊는 경우를 BPD로 정의를 했습니다. 27주 후 저렇게 혈액 검사를 줘서 이제 뭘 하겠는가도 시험지 나와요. 보통 안 나오다가 이제 정보의 수준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pH가 7.2 이하, PeO2가 50 이하, PCO2가 60 이상, 그래서 OR이 있을 경우에는 저런 경우에는 인공환기요법을 쓰게 됩니다. 저희는 인큐베이션을 하고 기계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빨리 이런 기계 호흡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CO2가 리텐션이 되면은 머리가 터져요. 머리에 있는 혈관 그쪽으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그러면 머리가 나가버리면 몸이 다 끝난 거죠. 머리가 나가면 나중에 생명에도 지장이 있고 호흡도 못하죠. 뇌성마비도 많이 됐죠. 근데 빨리 이런 CO2가 리텐션이 안 되게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투베이션을 하고 기계로 호흡을 해서 CO2를 빨리 빼는 거죠. 인위적으로 이제 호흡을 하게끔 해서. 재택 30 미수가고 제한적인 태어나내고 호흡곤란으로 흡입 농도라는 데서 FIF라고 불리는 수치인데요. 예를 들어 40%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6시간 뒤에 팔로우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보니까 pH는 괜찮죠. PCO2가 근데 45로 너무 많이 빠졌고요. PeO2는 90으로 너무 높죠. 산소가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항상 고정된 게 아니라 산소를 주고 나서 이걸 팔로업을 하고 팔로업에서 호전이 있으면은 이 O2 주는 양을 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O2 자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했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수가라든지 이런 애들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ROP나 BP가 잘 성장되기 때문에 숨을 잘 쉬면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FiO2를 낮춰줍니다. 점점 낮춰줘서 끊는 거죠. 산소 농도를. 흡입 농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ABG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엑셀을 보고 RDS가 의심이 되거나 하면은 4번 같이 이제 인공 폐편 활성제를 줘야겠죠. 주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인공 환기요법을 시작할지 안 시작할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주기적으로 이제 ABG를 팔로우를 해야 돼서 계속 찌를 수 없기 때문에 보통 UVAC나 UAC처럼 배꼽 쪽으로 배꼽 동맥과 배꼽 동맥을 잡아놓고 그쪽으로 영양제를 공급을 해주고 혈액 검사는 그쪽으로 계속 팔로우를 합니다. 계속 갖고 있으면은 뒤에 나오지만 NEC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이상 안 갖고 있고요. 일주일 이상이 이제 지나게 되면 이제 눈물을 먹고 뽑죠. 왜냐면 이제 혈액 검사 직접 해야 되는데 힘들죠. ABG를 해야 되는데. 그 피 검사 하나 하려고 막 1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하루 종일 다 하죠. 30주고 1.3kg고요. 날때부터 비료, 말씀 기다리니까 엑스레이 찍었는데 아까랑 다르게 폐가 다 하얗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 RDS로 진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보면 다 인큐베이션 된 사진 보이고 UVC와 UAC 올라간 사진